자, 사교시 한번 봐보시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보면 예상 문제 내진 1번이 내진 나왔어. 내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설계 농도 유지 시간 확보 방안 이렇게 또 나왔어. 설계 농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쇼킹 타임을 우리나라에 해석을 지금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을 했는데 이것도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해설서도 소화 농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법도 소화 농도 유지 시간 나오고 물론 설계 농도 유지 시간에 용어 정리에 있긴 해요. 근데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보다 더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갖고 있는 방법은 좀 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림도 우리 이게 저하고 우리 학원 강사들하고도 서로 내용이 틀려. 내용이 틀린데 저는 뭐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기숙사는 굳이 우길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길 필요 없고 서로 이해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설명만 좀 맞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설계 농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쭉 뒤에 보면은 정말 이것은 수계 시스템, 그 다음에 수리계산 방식, 이게 저기 규약 배관 방식하고 수리계산 방식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문제이고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기출문제 보면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규약 배관 방식과 파이프 스케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파이프 스케줄 방식과 규약 배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어. 기출문제라니까? 아주 오래전에. 뭔 말인지 이해를 모르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허술하게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지. 이 기출문제 보면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 응? 근데 지금 그렇게 나왔다면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규약 배관 계산과 수리 계산 방식으로 나온 문제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자, 이거 사이폰관 이거 굉장히 우리 V는 루트 EGH 다 뭐 구하기 쉬운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쉬운 계산 문제도 웬만하면 손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손대고 나서 나중에 전부 좀 실수를 많이 했다. 이것도 실수 포인트가 뭐냐면 H를 구해야 돼. Z2 마이너스 Z1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넣었다가 밑에서 플러스 넣었다가 막 이렇게 헷갈려. 10.33에서 빼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계산기 또 잘못 넣어서 하고 계산기 필요 없는 암산 어때 하고 잘못 넣어서 하고 6.7이 나와야 돼. 6.8이. 근데 6.8이면 이거 6.8만 나오면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야.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딱 6.8 넣어가지고 이게 딱 수식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적으로 문제를 하나 내줘야 돼. 더 이야기를 한번 또 해줘야 돼. 네? 제가 볼 때는 뭐 사이폰관 뜬 것이 아니라 고가 수조 방식은 Q는 AV로 수량 계산하고 관경도 Q는 AV로 구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나씩 넣어줘야 돼.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우리 이 앞에 합격했던 이병찬 기수사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는 천추의 한이 있다고 했어. 절대압력을 관리자 시험 볼 때도 절대압력 틀려갖고 그나마 합격했고, 기수사 시험에도 절대압력 선호된 틀렸어. 근데도 합격했어. 예상문제 찍어놨는데, 그 예상문제 찍어놓고 그렇게 한번 갖고 포도시 합격했는데 기수사 시험 문제 틀렸어. 근데 자기는 틀렸는데 그나마 절대압력일 때, 대기압일 때, 진공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쓰고 거기에 대한 의의 이런 걸 쓰니까 30점 만점에서 7점을 준 거야. 7점을. 빵점을 준 것이 아니라 7점을 줬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 7점 만약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2.3 빵점 주면 당연히 떨어졌고, 그냥 그분이 722점으로 포도시 합격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722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4점만 맞았으면 떨어졌다는, 3점이나 4점 맞았으면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잖아요. 4점만 맞았어. 떨어졌다니. 어떤 사람은 728점을 맞아서 그거 다 맞아갖고. 근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7점이라도 받은 이유가 진공압의 의, 절대압력의 의, 이런 거라도 딱 하나 멘트라도 좀 써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계산식 틀려갖고 6.8m를 못 맞췄. 이건 6.8m가 키포인트거든. H값이. 근데 이걸 잘못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잘못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여기 사이폰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도 압력을 좀 낙차도 고려해야 된다. 고가수저 방식으로 할 때 그때 Q는 A불이 우리가 고가수저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지금 그리고 코충 건축물은 다 고가수저 방식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 내용 같은 것도 설명을 한번 잠깐 해줘야 된다. 그것을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좀 더 엔지니어 쪽으로 좀 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앞에 총평할 때도 말했지만 재현 설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TAB도 재현 설비가 좀 바뀌었습니다. 글씨 재현이 있으면 좀 추가를 해야 되고 약간 뭐 추가된 것이 몇 개 있고 삭제된 것이 몇 개 있으니까 시험이 되면은 알고 가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TAB가 바로 나왔어. 그럼 TAB도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배출구 있잖아요. 재현 설비 올 초에 공기 유입구 바뀌었으니까 놔야 돼. 알고 가야 하는데 왜 이게 배출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배출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문제. 플러그 홀링하고 좀 관계있고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문제니까 그래도 좀 근데 이제 대세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그리고 재현 설비라고 하면은 그것이 재현 설비를 말하고 부속실이나 이런 재현 설비는 부속실 재현 설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 피난계단 이런 식으로 해야 부속실 재현 설비고 재현 설비라면 무조건 그것이 재현 설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자, 코샤에서 하는 화재 위험성 평가, 이거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절차가 옛날에 우리 빈도 가옥도 해가지고 그런 절차하고 약간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 좀 아쉬워요. 이런 거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좀 도와드렸으면 서로 편하게 했을 건데, 방향성은 제가 말했잖아. 코샤 코드, 코샤가 좀 중요한 하나인데, 코샤 코드까지 보호하면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굳이 근데 좀 나왔으니까 하고 자 이제 설명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가압성장치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가압성장치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방진가드를 설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방진가드를 설치하고 이 주변 상세까지 다 해주면 좋지. 이런 식으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여는 데다 가요성 이음장치, 후렉시블 튜브 다 하고 요즘에는 여기다도 행방향 버튼, 정방향 버튼 다 설치한다고요. 바닥에다. 무슨 말인지 알거든? 흡입관에도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내진 스토퍼밖에 없어. 여기다 설치하는 건 내진 스토퍼예요. 가운데도 내진 스토퍼 설치하고 가압성장치에 설치하는 건 내진 스토퍼밖에 없어 지금. 설치적으로는. 옛날에는 1000kg 포스 이게 그쪽의 기준에 맞춰서 해라. 1000kg 포스에 1000kg에 맞춰갖고 해라. 1000kg 넘어가면 어쩐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 그럼 그 정도 삭제돼갖고 성능시험 배가 여기 엔카볼트도 여기에 박는 엔카볼트도 시험 성적서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성능 인증을 해주면 다 되게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 주변 같은 거 할 때 여기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입상관, 요게 입상관이잖아요. 입상관. 그쵸? 입상관에 내방향 버틸 때 해야 되는데 이 내방향 버틸 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천장이. 왜 그러냐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세장비 300으로 해버리잖아요. 300으로 해버리면 321cm까지 가능하거든. 백감 356이 25파이까지 하면은 세장비 300으로 하면 이게 3m까지 가능해. 이게 NFP의 테이블 규정으로 있고, 우리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천장이 굉장히 높으니까 3m 갖고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설치하냐면, 바닥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근데 아까 세장비 300을 하면 한 250kg 밖에 못 하잖아요. 무게가 안 나와. 그래서 4개를 설치해. 요즘 현장에 4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거 4개를 설치했다. 바닥에다 4개, 내방향 버틸 때 해갖고 막 이렇게 4개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 양반이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내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말했죠. 세장비 100이면 세장비는 버틸 때 길이를 한정하는 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일 때는 107cm, 이게 NFPA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KS 356이 25파이를 가지고 100일 때는 107cm, 200일 때는 214cm, 300일 때는 321cm까지 가능하다고 이게 딱 나와 있어. 세장비 길이가, 버튼 때 길이가. 근데 그때 100일 때 버티는 무게가
한 2,500kg입니다. 그러면 200일 때는 한 700kg을 딱 줄어들고, 700kg 포스로 줄고, 300일 때는 그것도 한 250, 10분의 1로 확 줄어든다고. 260, 70으로. 업체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전부 이런 것이 테이블 규정으로 싹 나와 있어. NFN. 우리나라는 그 테이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쩐다고? 다 성능 인증을 받게끔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모르고, 그 다음에 설계는 우리가 안 한다 했잖아. 누가 해야 돼? 만드는 업체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만드는 업체에서. 내지는 판매하는 업체에서 다 설계를 해준다니까, 요즘에. 이쪽 업체에서 하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감리도 제대로 몰라. 설계사무소는 더 몰라. 이게 좀 아쉽지. 근데 뭐 현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요거에 요즘 이런 것은 괜찮아.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이평 펌프가 와 진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가드를 설치하기 힘들다니까. 이평은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야. 이평 펌프가 뭐 조금 있다 뭐 한 1600 돼버리면 키가 한 2m 넘어본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펌프가. 성능시험 배관도 막 설치하기 힘들고, 막 여기 옆에 나와갖고 막 하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커. 요즘에 이평 펌프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 요즘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평을 굉장히 많이 써요. 공간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평도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즘에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잠깐 설명 한번 해주고 가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 지금 뭐 제가 우기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도 소화 농도 유지 시간이라고 나왔으니까 CO2 소화 설비나 할로겐 화합물이나 소화 농도 유지 시간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개구부 당연히 폐쇄해야 돼. 개구부 폐쇄하고 그 다음에 방화구에 뭐 학대 적용하고. 근데 개구부 폐쇄하고 그 다음에 도어팬 테스트 이건 다 들어가는데 CO2 소화 설비 뭐 CO2 소화 설비나 뭐 다른 설비 있잖아요. 개구부 가산량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 독립배관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 성능 인증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돼 있어. 무조건 밀폐야. 무조건 밀폐. 그러니까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된다 했잖아요. CO2 소화 설비 이번에 관리사 1차 시험에 CO2 소화 설비 개구부 가산량 방식으로 해갖고 뭐냐 그 약재량 구하는 공식이 나왔거든요. 그거 현장에 적용을 못해.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성능 인증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성능 인증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그 개구부 가산량 방식을 못해. 지금 이게 무조건 다 밀폐야. 이제 CO2도 전부 다 밀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는 CO2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하고 플라스틱 기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성능 인증 프로그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옛날 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말했잖아, 내가. NFPA는 과학 배출구가 없다고, 이게 할로겐 화합물은 과학 배출구가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과학 배출구가 할로겐 화합물도 있어요. 할로겐 화합물은 저압식이잖아. 플라스틱 기체는 고압식, 고압이요. 굉장히 뭐 200바, 300바 이상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같은 거는. 근데 할로겐 같은 거는 뭐, 얼마 이렇게 10kg 정도, 막 15k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굳이 가압 배출가 필요 없는데 성능 인증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가압 배출을 다 만들어. 할로겐 화합물도 다 만들었고. 하고 요즘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가압 부합에 대해서 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가압 부합에 대해서. 이번에 안전 대체 같은 거 쫙 나왔잖아요. 그래서 봐봐. 설계 농도 유지 시간 확보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구 폐쇄, 방어구 확대 적용, 도어팬 테스트.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했죠. 어디서 한 거에? 이게 맞아. 이게. 아까 다른 책에 보면은 뭐 이 스탠드 독립배관 연장 방출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쓰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게 합법 방안이 이 말이 맞은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문제가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설계 농도 유지 시간 이 개념을 좀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저는 우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한데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할 때 이거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앞으로는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쇼킹 타임, 리텐션 타임, 홀딩 타임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왜?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고. 해설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설서에 NFP 85에서 방출 시간부터 설계 농도 80, 50%까지 나오는 시간이 그 쇼킹 타임, 리텐션 타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나라는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을 하면 안 된다고. 왜? 설계 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계농도 유지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어. 소화 농도에다가 안정계수를 곱한 것이 설계농도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예요. 소화 농도 유지 시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쇼킹 타임을 설계 농도 유지가 아니라 소화 농도 유지 시간으로 용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정확한 개념은 내가 자료도 다 그때 다 올려드렸어. 예? 이 앞에 하면서 7월 20일 날이나 그때 그 자료 했던 거 다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서 보시면 뭐 하강 모드하고 호남 모드는 여러분들 뭐 굉장히 뭐 잘 아시는 문제니까 이거 쭉 갖고 가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규약 배관 방식하고 수리 배관 방식은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올 때가 됐는데 왜 나오는가 이야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능 위주 서방세계 있잖아요. 이건 100% 수리 계산 방식으로 해. 우리 현장에서 뭐 파이프넷으로 돌려갖고 나오는데 관리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서방기사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여기 80rpm에 0.1MPa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리 계산하는 거예요. Q는 80, 10 곱하기 루트 P 이렇게 넣잖아요. 0.1을 넣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80, 여기 80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리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 너무 그냥 고유량이 나와. 고유량.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해갖고 하고 여기 델타 P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압력을 구하면 0.001 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다 이제 요 더해가지고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여기가 한 83rpm 또 85rpm 이렇게 해갖고 한 30개 해버리면 3200이 나와버려. 30개 해버리면 근데 우리 2400rpm 기준계수 30개면 2400이잖아요. 수리계산. 그래서 NFP는 자세히 봤더만 NFP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얘가 보통 68rpm에 0.5바로 시작해. 우리보다 또 절반 이상을 해. 그러니까 거기는 좀 합리적이에요. 우리도 수리 계산을 할 때 앞으로 그런 말 쓰라 이 말이지. 예? 수리 계산을 하다 보면은 너무 고유량으로 나오고 압력도 세지고 문제점이 좀 생기고 압력이 세지면 또 유량도 더 세지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나와. 저층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0.5 정도. 그래서 0.05 파스칼 넣어야 된다고. 여기서 0.05 파스칼 넣고 80rpm 어쩔 수 없지. 80rpm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0.05만 해도 그냥 확 줄어들어. 확 줄어들잖아요. NFPA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냥 수리 계산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갖고 들어와서 근거 없이 갖고 들어와서 수리 계산할 때도 법적 근거를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면적 밀도 그래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이온물 안전관리법에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온물 안전관리법에 사리 이온물에 스프링클러가 세모가 쳐졌어. 예? 거기에 면적 밀도 그래프에 맞춰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세모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다니까 면적 밀도. 그리고 12.2SS에 12.2LPM. 예? 그리고 2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경급 상급 1 면적 밀도면서 상급 1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 요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경급, 중급 1, 2, 상급. 여기 보면 여기가 12.2 LPM, 여기가 230 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경급 1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우리가 면적 밀도 그래프가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문구를 봐봐요.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점수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휴학배관하고 수리배관 방식을 완벽히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사람들 꼭 분명히 있어. 그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있는 것만 쓴 거야. 있는 것만. 근데 발전 방향 고려사항 뭐 대체 이런 것을 좀 써야지. 이거 수리 계산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량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수원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유량이 세지고 수원 확보하면 더 빨리 고갈돼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천시장에도 수원이 다 고갈됐다 했잖아. 스프링클러가 개방이 됐대요. 나중에 개방됐는가 봐. 화재가 확산되고 나서 개방이 된가 봐. 근데 홀라당 다 탔잖아. 현대화 산업이 지내는 서천시장인데 홀라당 다 타버렸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개념 같은 거. 이게 아까 면적 밀도 그래프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좀 이게 비현실적으로 나오고 소규모 같은 건 규약배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규약배관보다
어느 정도 완화시켜갖고 현실적으로 좀 가는 것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규약배관 여기 있잖아요. 결론하고 이런 결론 같은 거 꼭 내줘야 된다니까. 규약배관의 경우 화재 특성에 적합한 주수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수리계산 적용 시 최소 압력 발생 부분을 기준으로 최대 압력 발생 부분 검토해야 된다. 최대 압력을 하면은 그냥 수온이 확 고갈돼버려. 응? 배관 유속도 적정 검토해야 된다. 여기 유속만 하는데 수리 배관 방식을 하면요. 지금 요 80일 동안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규약 배관 방식으로 하면 25, 25, 30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수리 계산 방식으로 하면 여기 25고 여기가 다 32야. 왜 32일까요, 여기가? 이게 수리 배관을 했는데 여가 32가 안 나오고 25, 25 하잖아요. 그건 다 잘못된 데야. 엄청나게 많아. 수리 계산하는 대로. 여기 자면 여가 6m/s가 넘어버려. 여기가 두 번째가 수리 계산을 한 거예요. 두 번째도 무조건 32로 바꿔야 돼. 그래서 25, 25, 32가 아니라 25, 32, 32 이렇게 가. 수리 계산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거 수리 계산을 했는데 잘 됐다 잘못 됐다 보면은 이거 구경만 저도 현장 가서 보면 이거 수리 계산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주차장 엉터리야. 왜 그냥 수리 계산했는데 공사하는 사람 다 25로 해버려. 왜 그냥 틱볶이를 그렇게 해갖고 틱볶이를 근데 엄청나게 많아. 싹 바꾸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우겨불어. 아까 유속 같은 거 유속은 또 이렇게 있어요. NF에는 유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현장에서 보면은 수리 계산 하는 사람들이 좀 애로점이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Q는 A, V. V는 루트 2GH. 이거 누가 물어보겠냐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H 값이 중요해. 그리고 H 값이 6.8m 더하면 이건 합격이. 근데 이게 75점 만점에서 이 쉬울 거, 유도하는 거 쉽잖아요. 유도하는 것도 쉽고. 그 25점짜리, 이게 75점 만점인데, 여기서 이거 두 개 했다고 75점 떡하니 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절대 안 준다고. 응?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용을 알아야지. 딱 여기 딱 문제 전부 다 어디 가나 보면 여기서 딱 끝냈어. 근데 여기에다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여기. 대부분 요즘에 용인 에버랜드 이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데, 군부대, 골프장. 거기는 다 무슨 방식이에요? 고가수조 방식이에요. 고가수조 방식. 여기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 건물들이 다 있으면은, 여기 건물 주잖아. 이 배관 구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관 구경 어떻게 산정해? 각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낙차. 다 Q는 AV로 산정한다니까. AV, 유속 10m/s 넘으면 안 되잖아. 켜야 돼. 유랑 다 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물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이클론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고가주조 방식에서 이런 것을 고민을 해갖고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나씩 넣어주라고. 채점 내신 분들이 내가 그래서 들어봤잖아. 채점 내다가 자기도 공부한대. 이거 다 몰랐었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대. 채점 내다가. 어떻게 사람이 다,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한 번씩 넘으면 75점에서 70점 줄 수도 있지. 내가 가서 배웠다 가는데 자존심 상해갖고 더 안 줄까? 그건 아닐 거라고요. 예? 그럼, 딱 여기서 딱 끝내고, 한 페이지 25점짜리인데, 이게 75점 만점인데 한 페이지만 딱 쓰고 끝내본다고? 그럼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엔지니어적으로 뭔가 고민을 좀 해서 줘야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별로 점수 나온 사람들 다 보면은 계산 문제 다 맞았다고 75점 다 주고 틀렸다고 뭐 빵점 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엔지니어적 사고방식 봐봐. 내가 말했잖아. 덕타일 CPVC만 나왔는데 덕타일 주처관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덕타일 주처관이 CPVC 배관에 땅 매입 배관 CPVC 배관을 써야 되는데 여기 땅 매입 배관에 200mm, 300mm 어떤 거 써요? 요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마차선 줄이려면 300mm, 막 400mm 써야 되잖아요. 그 배관은 뭘 써? 땅이 매입 배관에 쓸 수 있는 관이 CPVC하고 덕타일 주차관밖에 없어요. 우리 백관 쓰면 안 돼? 백관이나 이런 강관 이런 거 쓰면 안 돼. 덕타일 주차관도 쓰면 이런 내용을 써서 주면 되지. 유랑들 C값도 어쩌긴 150이고 140인가 150인가 덕타일 주차관이 CPVC는 그렇게 큰 관이 안 나오니까. 예?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여기다 한마디씩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 말 아니어도 다른 거에도 좀 그런 내용 같은 거 좀 써주라 이 말이지. 응?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고민을 한번 해서. 그리고 아까 재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재현 설비도 거실 재현 설비도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출구, 이 배출구 있는데 배출구는 재현 경계보다 위에만 설치하면 돼. 배출구는 그러잖아요. 연기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제가 설계하면서 지금까지 벽에다 설치한 적 한 번도 없어. 이제 천정에다만 다 설치해요. 천정에 무조건 천정에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지. 천정에 설치하고 이런 내용만 갖고 하시면 돼. 근데 각 부분부터 10m. 그래서 저기 강주에 보면 내가 그 이름까지 하면 안 됐네. 굉장히 큰 문예회관이 있어. 문예회관이. 거기 딱 가서 보면은 천정이 굉장히 높은데 가서 보니까 가운데 한 군데가 굉장히 이렇게 큰 예술 공연장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칸막이가 구역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여기 한 60cm인데 굉장히 여기가 연기가 나면은 이제 연기 빼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한 군데 가운데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배출구가 하나 있고 나머지 조그만하게 하나씩 있어. 뺑 여기서 이렇게 가지처럼 나와가지고 조그만하게 딱 하나씩 있더라고. 그 뜻이 뭐냐면 각 부분으로부터 10m 이내에 맞추다 가니까 아주 그냥 10cm, 20cm도 안 되게끔 딱 하나 있고 이건 굉장히 크게 가운데 2m 정도 큰 거 있잖아요. 딱 해갖고 근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잘. 그 뜻은 뭐냐면 각 부분으로부터 10m 이내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화재가 나면 여기서 딱 하나 큰 것에서 하나 당겨주는 게 좀 효율적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설계를 고민을 하고 한 설계 흔적이 느껴져. 그 옆에는 좀 흉내 맛도. 근데 이게 좀 여기 약간 차이 나고 여기 약간 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플러그 현 엄청나게 빨리고 막 그러잖아요. 플러그 현상이 거의 배출구는 전체 다 비슷하게 해. 예를 들어서 요거 단면적을 좀 적게 해가지고 요거 크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만 cmh를 나간다. 4만 cmh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배출구가 10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10개 있다 하면은 10개 하나에 4000cmh가 나갈 수 있게끔 싹 나눠가지고 그 크기 그릴 있잖아요. 크기를 다 맞춰가지고 전체를 싹 해. 전체를 딱 해갖고 여기서 나오면 연기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쭉 있으면 다 뺄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고 이게 각 부분부터 10m 이내만 하면 되는데 뭐 이거 개수를 몇 개 해라 뭐 해라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나에 뭐 4000cmh 맞추든가 아니면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는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장에 뭐 전등도 지나가고 뭐 들어가고 막 스프링클 헤드도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맞추는 것이 힘든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제일 쉬운 거 제일 어렵지 않은 거 나왔어.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공기 유입구 꼭 갖고 가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코스와 가이드에서 규정한 화재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고 화재 위험성 평가 정의 이제 정의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절차가 이렇게 있어. 절차가 화재 위험 식별을 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 식별 뭐 위험 평가하고 조치하고 평가를 하고 조치하고 그 다음에 비상 계획을 하더라 이런 순서. 그리고 평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에 따른 대책을 좀 세우는 과정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하더라. 이런 내용 같은 것을 쭉 한번 갖고 가시고 나머지 정성적 정량성 여기에 이제 내가 좀 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나왔으니까 CA까지 CA까지 같이 한번 해서 가시면은 굉장히 좀 하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중에 4교시는 그래도 선택을 해봐서 쓸 수 있을 만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